살인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뭐일 것 같으세요? 바로 지금 대답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시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부피랑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살인자들은 시신을 훼손하기도 하죠. 이동하기 편하게끔. 사실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 진짜 그야말로 살인자들인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로 사건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나올 사건의 범인이 사건과 시신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다름 아닌 가족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누군가는 자신이 이용을 당한 건지 공모를 한 건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거, 그리고 너무 소름 돋는 건 자신의 어린 딸까지 이 시신 유기에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2020년 5월 16일 저녁 9시경이었어요. 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있던 주민 박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파주 자유로 아시죠? 이 자유로 갓길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승용차가 한 대 주차가 돼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뭔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량 피난이라던가 구급차 같은 거 세우려고 갓길을 만들어 둔 거잖아요.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차로에서 정차나 주차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주민이 봤을 때는 뭔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위급 상황으로 안 보이는데 이 차가 계속 오랫동안 있으니까 좀 이상했던 거예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차량 조회를 합니다. 차주는 54세 여성 김 씨였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요. 지금 자유로에 차를 대고 차주가 사라졌다. 근데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결국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다음날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차가 발견된 이 자유로 쪽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김 씨가 있었습니다. 직접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는데 갓길에다가 차를 버리듯이 대놓고 그냥 홀연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차를 버리고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잖아요. 일단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가출이라고 추정을 해본다고 해도 가출이면 오히려 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동도 해야 되니까. 차를 버려야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싶은데 또 여기서 의문인 건 보통 차를 이런 방식으로 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버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버리고 싶었다면 한적한 공터라던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곳에다가 버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워요. 경찰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단순 가출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바로 김 씨의 행적을 찾아 나섰어요. 거꾸로 이제 김 씨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행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자유로의 차를 대기 전이죠. 5월 16일에 어떤 부부의 집에 김 씨가 방문을 했었던 거예요. 37 동갑내기 부부인 강 씨와 최 씨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강 씨 아파트 CCTV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김 씨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혼자 나와서 그냥 차에 타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까지 운전을 해서 거기서 차를 버리고 사라진 거죠. 일단 강 씨 집에서 나온 시간 그리고 차를 버린 시간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 씨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보면 뭔가 행동의 흐름이 조금 이상한 건 맞아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그 집에서 못 나온 것도 아니고 제 발로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뜬금없이 스스로 차를 대놓더니 사라졌다?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 뭔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뭔가 김 씨의 행동이 좀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분명히 영향을 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이 저 부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부를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 부부의 집에서 내가 잠적하고 싶을 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 지금 말하면서도 조금 너무 소름 돋거든요. 경찰이 아예 몰랐던 게 있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게 있었습니다. 강 씨 부부가 김 씨한테 어떤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경찰이 인지한 부분이었잖아요.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뭔가 혐의점은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용의선상에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아까 전에 확인해 봤던 그 CCTV, 김 씨가 나가는 그 CCTV를 다시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있었던 거죠. 처음에 강 씨 집으로 들어가던 김 씨, 그리고 강 씨의 집에서 나오던 김 씨의 모습이 묘하게 다른 거예요.
같은 옷을 입고는 있는데 왜 이상하지 싶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세히 확인을 해봤는데 나오는 사람이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 강 씨의 아내인 최 씨였던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 씨가 김 씨의 옷을 입고 마치 김 씨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집을 나와서 김 씨의 차를 끌고 파주 자유로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집에 들어갔던 진짜 김 씨가 강 씨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100%죠. 이들 부부의 손에 김 씨가 사망했을 거다. 경찰이 이런 CCTV 분석 과정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강 씨 부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긴급 체포가 됐고요. 명백한 증거를 딱 들이대니까 바로 범행은 인정을 해요. 그때 강 씨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가 김 씨랑 내연 관계였다. 그냥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싶어서 김 씨한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는데 김 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걸 따지겠다고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내연 관계에 걸릴까 봐 겁이 나서 서로 싸우다가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후에는 시신을 훼손해서 이제 서해바다에 유기했다라고 했었고요. 강 씨 아내였던 최 씨도 같은 말을 해요.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거.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내가 그걸 은폐해주기 위해서 김 씨인 척 차를 버리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강 씨, 최 씨, 이 부부 두 사람이 미리 입을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 모르게 하려고 싸우다가 내연녀를 살해했는데 이후에 시신 은폐를 아내가 함께 도왔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우발적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 최 씨의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한테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남편이 죽였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그 짧은 시간에 냉정함을 찾고 시신을 유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신에 옷까지 입고. 도무지 이게 앞뒤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렇게 이 부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5월 21일이 됩니다. 그날 오후 9시 35분경에 충남 갯벌 해상에서 한 관광객이 갯벌에 나갔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뭔가 사람 팔 모양 같은 게 좀 있어서 마네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변에 또 사람의 어떤 머리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이어져 있지는 않은. 9시 30분에 갯벌에서 이런 형상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분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해봤는데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근데 몸 전체가 다 발견이 됐던 건 아니었고요. 머리하고 왼쪽 팔만 발견이 돼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행히 이제 그 왼쪽 팔에 손가락에 지문이 남아있어서 지문 감식으로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강 씨 부부가 살해한 김 씨로 밝혀집니다. 며칠 사이에 토막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강 씨 부부가 범행을 인정했고 또 치정 관계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똑같이 진술을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시신까지 발견이 됐고요. 사건이 되게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경찰은 이 부부가 하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경찰도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살인과 시신 훼손까지 가기에 어떤 범행 동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해요. 해보니까 살인을 저지른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 강 씨하고 사망한 김 씨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거예요. 강 씨가 김 씨한테 줘야 되는 어떤 돈이 있었던 거예요. 김 씨는 또 강 씨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경찰이 이걸 파악하고 나서 돈 문제 얽혀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어떤 확보된 정황에 대해서 강 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여기서 강 씨가 또 약간 진술을 번복을 해요. 지금 이 사건이 판결문, 제가 항상 판결문을 확인을 하는데 판결문이 비공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공개된 사건 내용 그리고 재판 결과 그런 것들이 전해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건 당일에 이 살인을 저지른 이 부부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강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 피해자 김 씨와 강 씨 꽤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강 씨가 상가 분양사무소에서 일할 때 몇 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던 팀장과 직원 관계였던 거죠. 강 씨가 팀장, 김 씨가 팀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얼마나 분양이 잘 되냐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김 씨가 되게 열심히 해서 상가 분양을 완료했는데 본인이 받아야 되는 성과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팀장한테 가서, 팀장이 강 씨였으니까 강 씨한테 가서 수당을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피해자 김 씨 말고 다른 직원들도 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100% 뭔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런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인 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10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이기는 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2017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3년 정도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강 씨가 먼저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 씨가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거기서 갈등이 생겼던 거다라고 강 씨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진술을 2번이나 번복을 했거든요. 번복된 그런 진술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치적 문제도 있었고 한 직장에서 얽힌 돈 문제도 있었고 뭐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했던 이런 것들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헤어짐을 조건으로 김 씨가 1,0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하는 과정에서 못 받은 성과금이 있잖아요. 이거를 받고 나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연관계 청산이 조건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돈 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돈 문제, 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돈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이거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5월 16일에 강 씨의 집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게 CCTV에 찍혔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살인이 벌어진 곳이 어디 뭐 집 근처가 아니었거든요. 막 찾아서 돈 내나 하는데 강 씨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싸운 게 아니에요. 강 씨의 집 안이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가 강 씨의 집으로 어떻게 가게 된 건지 그 정황은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가 없어요. 다만 공개된 내용들 그리고 사건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추정한 내용은 있으니까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 씨가 강 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요구하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해요. 공개된 자료를 보면 미리 준비된 흉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 씨가 주장했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살인으로 보는 재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뒤 정황을 보면 좀 추정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일단은 김 씨가 돈을 달라고 문자를 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날 집으로 김 씨를 부른 게 강 씨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돈 줄 테니까 와라. 만약에 김 씨가 돈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불시에 강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하면 김 씨 입장에서는 강 씨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집에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예고를 하면 강 씨가 자리를 피해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을 받으러 우리 집으로 와라. 사실 김 씨 스스로 강 씨 집에 찾아가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뒤처리를 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강 씨한테는 김 씨가 찾아오는 게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테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된 후에,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은폐할 건지 이것까지 다 플랜이 만들어진 후에 디데이를 잡았을 거다라고 일단 저는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범행 이후의 정황을 재판부가 봤을 것 같아요.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시신의 옷을 벗겨서 아내가 입게 만든다던가 자유로에 가서 실종된 것처럼 위장을 한다던가 이제 여기서 사라지게 되면 CCTV 행적이 추적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미리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최 씨가 차를 버리고 돌아오는 동선까지 다 미리 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야 본인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까지 계산을 했을 거다. 이거를 우발적 살인으로 볼 리가 없죠, 재판부에서. 그렇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김 씨가 도착을 한 후에 강 씨는 자택 욕실에서 김 씨를 여러 번 공격해서 살해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남편이 집에서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막 죽이고 있는데 최 씨는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이라는 거예요. 강 씨가 김 씨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최 씨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일단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기는 했어요. 강 씨도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었고요. 두 사람 말이 사실이면 아내 최 씨가 이 범행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은폐 작업에 가담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판결문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어떻게 사실에 가까운 그런 추정을 할 수 없는 것도 맞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공개되어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조금 최 씨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강 씨의 살인이 뭐 계획이든 우발이든 최 씨의 행동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뭐 바람을 폈다는 걸 알게 됐어도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됐어도 부부니까 그래도 감싸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 막 여기까지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최 씨가 가담을 했는지 이런 여부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경찰이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어떤 공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알아내려고 했다면 이것도 드러나지 않으려면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둘이 말로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최 씨가 이 범행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에요. 여성이 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가게 한다는 거는 이미 강 씨의 범행 시나리오에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여성을 뭐 불러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모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한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강 씨가 아내인 최 씨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겠죠. 본인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분명한 건 강 씨는 자신의 살인 계획을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인간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단순히 뭐 아내를 가담시켰다, 아내에게 시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정황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 최 씨가 김 씨인 척하면서 자유로에다 차를 버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저녁에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차에 실어요. 근데 여기서 했던 선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길에 딸을 이 차에다가 태운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시신 유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족 여행을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가 들어왔을 때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어린 딸이래요. 얘는 진짜 여행 가는 줄 알았을 거 아니냐. 부부는 5월 18일 0시 5분경 서해대교 인근의 바다에 김 씨의 시신을 유기합니다. 자유로에서 실종이 된 것으로 만들고 싶었으니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랬겠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빨리 발견이 됐어요. 아까 갯벌에서 이제 왼쪽 팔이랑 머리가 발견이 됐었잖아요. 이후에 이제 해경이 나머지 시신도 찾아내요.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서쪽 해상에서 여성의 몸통이 발견이 됐는데 DNA 감정을 해보니까 김 씨의 시신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되질 않았어요. 후속 기사도 없었고요. 재판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한 뒤에 김 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를 죽이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은닉한 강 씨의 범행 동기가 이기적이고 너무 잔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최 씨, 그러니까 증거 조작하고 시신 유기 도왔잖아요. 최 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좀 뒤집혀요. 1심에서 일단은 계획살인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형량이 높게 나온 것 같다라면서 바로 강 씨가 항소를 해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뭘 하냐.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이거 다 감형받겠다는 수작이죠. 항소심 재판부도 이제 계획살인으로 판단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유족을 위해서 그 5천만 원 공탁한 거 이걸 보고 유족에게 사죄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출소를 해도 재범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범행의 동기가 명확하니까 그 동기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뭐 동기가 뭔지 파악되지 않는 그런 범행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아까 전에 무기징역이었잖아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 씨는 1형 실형 선고받았었죠. 이것도 파기가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가 돼요.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실형을 살게 되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서 선고를 한 거라고 합니다. 상고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범인 강 씨에 대한 어떤 신상 공개가 논의됐었던 사건이에요. 너무 잔인한 사건이어서. 근데 이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신상 공개는 되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또 2차 피해를 겪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일단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강 씨하고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강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 신원도 자연스럽게 같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또 유족이 원치 않았을 거고요. 신상 공개는 그래서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건의 잔혹성은 당연한 거고 범행에 자신의 가족들을 그 어린 딸을 이용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제일 진짜 머리가 띵했던 것 같아요.
최 씨가 범행 계획을 알았던 몰랐던 사실 가담한 건 사실이고 이후에 딸을 시신과 함께 차에 태우는 것까지 함께 동의를 했던 걸 텐데 진짜 여러모로 말이 안 나오는 말문이 막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사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